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홍순범 교수입니다. 오늘은 만성신체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요. 저는 부모님들이 보실 만한 책으로는 엄마의 첫 공부하고 청소년 자녀의 뇌와 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만약 자녀분이 의대 진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제 책 중에 인턴일기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인턴일기 초보의사의 서울대병원 생존기인데요. 요즘 의료 사태가 사회적 관심사이니 의사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채널명 싸이싸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녀 육아나 정신과 관련 간단한 팁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성신체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부모님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게 마치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만성신체 질환이 있는 아이는 심리적으로 꼭 이럴 것이다 하고 기계적으로 단정하는 건 조심해야 하고요. 어디까지나 각각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건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세겠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체 질환이 없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체 질환이 있다는 건 크게 힘든 일이 하나 추가되는 일이긴 하죠. 예를 들어 몸에 병이 없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만약 신체 질환으로 자주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학교 생활이 중간에 끊긴다거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통증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건강 문제로 참여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겠죠. 또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질환이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사람 대하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릴 때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질환이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질환이라도 앞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각 질환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당뇨병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흔한 것 같고요.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주의해야 하는 음식도 있고 혈당 체크나 인슐린 투여 등도 필요하고요. 이런 일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간식 사 먹으면서 어울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에 민감한데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면서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주기도 하죠. 실제로 놀리거나 괴롭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혈당 관리를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부모의 잔소리를 계속 듣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뇌전증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소위 ADHD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뇌전증 약과 ADHD 약을 함께 복용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하지만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ADHD 약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함께 복용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건강한 아이들보다 잘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언제 뇌전증 증상이 발생할지 몰라서 외출하기가 두렵고 사회생활이 위축되기 쉽겠죠.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뇌전증의 경우에는 밖에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식이 돌아왔을 때 느낄 당혹감, 창피함, 수치심 같은 게 걱정이라면,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생명에 위협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당장 평소에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죠. 실제로 피로감을 더 자주 느낄 수 있고, 그런 피로감을 느낄 때 내 심장이 이 정도 힘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 전반적인 자신감이 부족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여느 아이들과 가급적 똑같이 키우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아니, 우리 아이는 여느 아이들과 똑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똑같이 키웁니까? 하고요. 맞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느 아이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간혹 거기에 대해 너무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체 질환이 없는 아이들은 다들 학교 생활 즐겁게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신체 질환이 전혀 없는데도 학교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친구를 못 사귀거나 친구들과 계속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공부도 전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시험 성적도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있는 게 여느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신체 질환이 있는데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신체 질환이 없는데도 친구를 몇 년째 못 사귀는 아이들도 있고요. 신체 질환으로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공부를 잘 따라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이도 학업을 전혀 못 따라가는 아이도 있죠. 그만큼 신체 질환이 있건 없건 아이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아이들처럼 키운다는 건 여느 아이들처럼 완벽하게 키운다거나 여느 아이들처럼 쉽고 편하게 키운다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각각의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키운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육아에서 공통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신체 질환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건 무조건 못해 라는 마음은 경계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신체 질환이 있는 아이는 어려움이 더 많죠.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느 아이들과 가급적 똑같이 키운다는 게 1단계 마음가짐이라면 제가 2단계까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이거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겠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게 2단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체 질환이 있으니까 이건 안 해. 신체 질환이 있으니까 이건 절대 못 해. 이런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바로 가시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 대신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다른 방식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